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특히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지난 100년간 견고해 보였던 6개의 선진국 경제가 바로 이 패턴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패턴은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총 8개의 경고 신호가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이 8개의 신호가 모두 나타났을 때 예외는 없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나 불황이 아닙니다. 완전한 붕괴입니다.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 모은 저축은 사라지며 물류망이 끊기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듭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가올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8개의 신호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18개월 후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 가도 빵 한 덩이를 살 수 없었습니다. 1990년 일본의 8개의 신호가 모두 켜졌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고 이는 곧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그리스 역시 8개의 신호를 모두 보였습니다. 2년 만에 경제는 25%나 쪼그라들었습니다. 2001년의 아르헨티나, 2016년의 베네수엘라, 2008년의 짐바브웨. 이 6국가 모두 똑같은 8개의 경고 신호를 겪었고 모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바라보는 미국 경제에 바로 그 8개의 경고 신호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도 7개도 아닌 8개 전부입니다. 역사의 패턴은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패턴이 가리키는 답은 바로 경제 붕괴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경고 신호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항상 무시되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지난 100년간 6개의 경제를 파괴했던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미국 경제가 붕괴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경제 붕괴가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선진국 경제가 죽어갈 때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 붕괴는 모든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오늘 받은 월급의 가치가 다음 주에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매일 바뀌는 가격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화폐를 신뢰하지 않기에 공급망은 끊어집니다. 은행은 파산하여 문을 닫고 현금 인출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작동을 멈춥니다. 저축계좌는 증발하고 연금은 무가치해집니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돈이 없고 사회 기반 시설은 무너져 내립니다. 실업률은 폭발하고 범죄는 급증하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화폐 대신 물물 교환을 시작합니다. 중산층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오직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에게도 1997년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았던 그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붕괴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일본,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정상적인 시스템, 교육받은 인구, 인프라,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국가 모두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 경제적 실정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너무 크고 너무 발전했으며 너무 중요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경고 신호를 무시했고 모두가 8단계 패턴을 따라 완전한 경제 붕괴로 향했습니다. 그 패턴은 단순하고 일관적이며 지금 바로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8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감당 불가능한 부채 축적. 정부 부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재정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빚을 내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2단계, 부채 해결을 위한 화폐 발행. 이자 비용이 상승하거나 더 이상 돈을 빌려줄 곳이 없어지면 정부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을 사들이고 시중의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3단계, 초기 인플레이션. 물가가 평소보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에서 5% 정도로 완만합니다. 당국은 이를 일시적이라고 부르며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사람들은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화폐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거짓말을 간파하고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5단계, 자산 거품과 부실 투자.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원자재 등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자산 가격은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치솟고 거품이 형성됩니다.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6단계, 통화 가치 하락. 환율이 급락하고 수입품 가격이 비싸집니다. 생활비가 급등하고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유층은 재산을 해외로 옮깁니다. 7단계, 인플레이션 가속화. 3에서 5%였던 물가 상승률이 연 10%, 15%, 20%로 치솟습니다. 물가는 매달, 그리고 매주 오릅니다.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산층은 붕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 붕괴. 화폐가 가치를 완전히 잃는 초인플레이션,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 실패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경제는 작동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붕괴입니다. 자, 이제 이 패턴이 지난 세기 6개국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마르 독일은 경제 붕괴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빚졌습니다. 이것이 1단계, 감당 불가능한 부채입니다. 정부는 세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2단계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고 재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르크화를 무한정 발행했습니다. 3단계, 1920년경부터 초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4단계,
1921년이 되자 독일인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저축 대신 즉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단계, 사람들은 부동산, 예술품 등 실물 자산을 사들였고 자산 거품이 일었습니다. 6단계, 마르크화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7단계, 19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월 50%에 달했고 1923년 중반에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단계, 붕괴. 1923년 11월 빵 한 덩이 가격이 2천억 마르크였습니다. 미국 1달러는 4조 2천억 마르크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중산층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땔감보다 싸다는 이유로 돈을 태워 난방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 파괴는 히틀러의 부상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불과 4년 만이었습니다. 일본의 붕괴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였죠. 하지만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1990년까지 일본은 막대한 정부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1980년대 자산 거품이 꺼지자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후 일본은 초인플레이션 대신 영원할 것 같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30년간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부채는 GDP의 2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살아있는 시체, 즉 좀비 경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경제 붕괴의 한 형태, 바로 느린 죽음입니다. 최근 유럽의 사례는 그리스입니다. 2009년 그리스의 부채는 GDP의 130%에 달했습니다. 유로를 사용했기에 돈을 직접 찍을 순 없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사실상 그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 부채 문제가 드러나자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가혹한 긴축 정책으로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침내 2015년 그리스는 선진국 최초로 IMF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부분적 붕괴를 맞았습니다. 은행은 몇 주간 문을 닫았고 자본 통제가 시행되어 하루 60유로 이상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쇄 붕괴의 대명사입니다. 2001년 달러에 고정했던 페소화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1년 페소화 가치는 하룻밤새 75%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12월 정부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2주 만에 대통령이 5번 바뀌었습니다. 중산층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완전 붕괴 사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남미 최고 부국이었던 이 나라는 유가 하락 후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뢰를 잃고 볼리바르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인플레이션은 연 100만%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통화 시스템이 붕괴된 실패한 국가입니다. 이제 미국을 이 8단계에 비추어 봅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은 3단계나 4단계가 아니라 7단계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감당 불가능한 부채. 명백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 GDP의 120%를 넘습니다. 매년 2조 달러씩 빚이 늘고 있으며 부채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어 국방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2단계, 부채 해결을 위한 화폐 발행. 역시 명백합니다. 연준은 2020년부터
2년간 6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통화량은 2년 만에 40%나 증가했습니다. 돈 찍기를 멈추려 하자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파산했고 연준은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3단계 초기 인플레이션. 2022년 물가 상승률은 9%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화폐 발행의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가는 여전히 높고 실질 임금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마이너스입니다.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연준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이며 의회 지지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언론과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이 조작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5단계 자산 거품과 부실 투자. 경제 펀더멘털은 약화되는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2020년 이후 2배로 뛰어올라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거품입니다. 6단계 통화 가치 하락. 달러는 1971년 이후 구매력의 98%를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페트로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구조적인 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7단계 인플레이션 가속화. 바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의 3-4% 물가 상승률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또 다른 위기가 닥쳐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야 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다시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번 10%를 넘어서면 경제를 파괴하지 않고는 막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8단계 붕괴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7단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멈출 수 없는 화폐 발행,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꺼질 운명의 자산 거품, 회복 불가능한 신뢰 상실, 구조적인 통화 약세. 미국은 8개의 경고 신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7단계 진입 후 붕괴까지 평균 4에서 5년이 걸린다고 보여줍니다. 미국은 2021년 9% 인플레이션으로 7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만약 또 다른 위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10%를 돌파한다면 붕괴까지의 시간은 그 시점으로부터 3년에서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붕괴는 어떤 모습일까요? 10에서 20%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 저축가치의 폭락, 주택과 주식시장의 붕괴, 은행 파산, 신용마비, 공급망 붕괴와 생필품 부족, 그리고 극심한 사회 불안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6개의 경제가 이 8단계 패턴을 따라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나라, 다른 정치체제,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경제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8가지 신호를 모두 보인 국가가 붕괴를 피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률은 100%입니다. 우리는 패턴의 시작이 아닌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수학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역사의 궤적은 명확합니다. 패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패턴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현금 가치의 하락과 실물 자산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부채를 줄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 붕괴는 내일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경고 신호들은 명백하며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6개의 경제가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은 다를 것이라 믿었고 경고 신호를 무시했으며 결국 붕괴라는 똑같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패턴은 미국을 다음 차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일까요?